오늘도 노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해질녘의 색으로 천천히 물들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는 묵직한 초침 소리를 내며 하루의 끝을 알려주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식은 밥이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다. 그 빈 그릇은 마치 누군가가 곧 돌아올 것처럼, 그녀가 다시 밥을 담아줄 것처럼 말이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보았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밥 위에 머물렀다. 식은 밥 사이로 떠오르는 김이 사라지며 조용히 방 안의 공기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식탁 맞은편의 의자로 향했다. 그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곳에는 늘 그녀가 앉아 있었다. 조용히 웃으며 "당신 밥 식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고, 이제는 그 목소리 없이 하루를 끝낸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결에는 세월의 피로,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다른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그 위에는 단정한 필체로 쓰인 그녀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종이의 바스락거림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흔들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된장국 끓이던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던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던 당신의 따뜻한 손길까지." 그날은 참 평범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바닥을 덮었고 화분 위에 물방울이 빛을 반사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트로트가 흘렀고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TV를 켜고 그녀는 웃으며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요." 그 말이, 그 미소가 이제는 평생 다시 들을 수 없는 인사가 되었다. 노인은 펜을 들어 편지를 썼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한 줄 한 줄마다 떠올랐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젊은 날에 그는 늘 바빴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우산도 없이 정류장으로 달려가던 그날, 정류장 아래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손끝으로 빗방울을 막던 그 모습.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정류장에서 마주쳤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그녀가 버스에 오를 때면 그는 유리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서로의 하루가 이어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다. 비가 쏟아지던 저녁, 그는 우산 하나를 들고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 웃음이 그날의 빗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서로의 어깨가 닿았고 그녀는 "비 냄새가 참 좋죠?" 라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노인은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그때의 당신은 참 밝았어요. 내 인생의 봄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편지의 잉크 자국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사람의 인연은 참 이상하지요. 비처럼 조용히 찾아와 햇살처럼 사라져버리니까요. 창문 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에 스치는 빗소리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녀가 부르던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식탁 위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접으며 속삭였다.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에 스치는 빗소리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녀가 부르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식탁 위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속삭였다.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비가 그친 정류장의 풍경처럼 두 사람의 삶도 어느새 고요한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노인은 그녀와 결혼했고 그날부터 식탁 위의 두 그릇은 언제나 나란히 있었다. 아침이면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그는 신문을 펼쳤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단조로운 풍경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는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들이 인생의 전부였다. 그녀는 웃음이 많았다. 작은 일에도 소리내어 웃었고 그의 농담에 진심으로 배를 잡고 웃었다. 가끔은 그 웃음이 시끄럽다고 투덜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소리가 집안의 온기였다. 노인은 기억한다. 그녀가 장을 보고 돌아올 때면 항상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이 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녀의 그런 말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곤 했다. 하지만 모든 날이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다. 삶은 언제나 반복이었고 그 속에서 작은 오해와 다툼도 쌓여갔다. 그녀는 섬세했고 그는 무뚝뚝했다. 그녀는 대화를 원했고 그는 늘 괜찮아, 다 지나가라는 말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 했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식탁 위에 김이 오르던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왜 늘 그런 식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별일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그날의 대화를 끝내버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수저가 닿는 소리만 들렸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그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사랑은 그렇게 싸움과 침묵 속에서도 자라났다. 노인은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늘 나를 기다려줬지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결국은 내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챙겨줬어요. 그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녀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불을 털고 점심때면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늘 그를 위해 반찬 두세 가지를 더 만들었다. 당신은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녀의 그런 사소한 배려가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장에 갔다. 그녀는 과일 가게 앞에서 복숭아를 집어들었다. 이건 너무 딱딱해. 당신은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그의 취향을 기억해주는 그 말에 그는 말없이 웃었다. 복숭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그는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오래 가길 바랐다. 노인은 그때의 풍경을 떠올리며 편지에 천천히 문장을 적었다. 그 시절의 당신은 언제나 햇살 같았어요.
내가 무뚝뚝해도 당신은 웃으며 기다려줬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음악을 좋아했다. 밤이면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낡은 트로트를 따라 흥얼거렸다. 그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좋았다. 라디오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다. 노인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때는 왜 그 평범한 순간들이 그렇게 쉽게 지나갔을까요? 그의 눈동자에 노을빛이 비쳤다. 그는 펜을 다시 들었다. 당신이 있던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계절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마치 그녀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었어요. 세월은 조용히 흘러 어느새 두 사람의 머리엔 흰빛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긴 세월을 함께 버텨왔고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읽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이제 설레지 않아도 편안했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고 커피를 내리며 그 향기로 하루를 깨웠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걸음이 느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는 일이 늘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을 고르곤 했다. 그녀는 늘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나이 탓이죠.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 뒤로 미묘한 피로가 비쳤다. 그는 믿고 싶었다. 그녀가 단순히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이유 모를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병원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오래된 병이에요. 치료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며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가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당신 너무 심각한 얼굴이에요. 내가 아픈 거지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말 사이엔 작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 가벼웠고 온기마저 희미했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당신 손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그 손 덕분에 내가 겨울을 버텼어요. 그 말이 그에게는 눈물보다 아팠다. 그 후로의 나날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고 그는 하루하루를 병원과 집 사이에서 보냈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엔 그녀가 적어둔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내일은 장아찌 담그기, 남편 약 챙기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메모를 한 장 한 장 모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녀가 사라져도 그녀의 글씨는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병실을 채웠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고 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시간이 멈추길 바랐다. 어느 날 새벽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조용했지만 평소보다 깊었다. 그는 불을 켜고 그녀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응, 괜찮아요. 잠깐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의 눈가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쉬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당신. 그는 귀를 가까이 댔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풀려났고 그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병실 안엔 기계음만이 남았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멀어지고 그녀의 얼굴만이 눈앞에 남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쉬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다. 그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았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식탁엔 언제나 두 개의 그릇이 놓였다. 하나는 밥이 식어갔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다. 그 빈 그릇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녀가 남긴 빈자리였다. 그는 매일 식탁 앞에 앉아 말했다. 오늘도 당신 밥그릇이 식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리운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노인은 편지를 덮으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매일 밥을 차리며 살아가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이별이에요. 그녀가 떠난 지 어느새 8년이 흘렀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고 세상은 변했지만 노인의 집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시간이 머물러 있었다. 식탁 위에는 늘 두 개의 그릇이 놓였고 거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그녀가 좋아하던 진한 향의 커피였다. 당신, 오늘도 같이 마셔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커피잔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닳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이웃의 문을 닫고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다른 소리는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하루는 식탁과 편지 사이에서 흘러갔다. 매일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찢고 다시 또 써내려갔다. 그는 편지를 쓰며 살아있었다.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덮고 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스치는 듯했다.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떠난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잠깐 외출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는 매일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닦았다. 그녀의 수첩, 그녀가 쓰던 찻잔, 주방에 걸린 앞치마. 손끝으로 닿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지만 그는 그걸 치우지 않았다. 그녀의 흔적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 시장 골목, 오래된 서점, 그리고 둘이 자주 앉던 공원 벤치. 눈발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 여전히 여기에 있죠? 그의 발자국 옆으로 또 다른 발자국이 생기는 듯했다. 밤이면 그는 여전히 편지를 썼다. 손끝이 느려져도 눈이 흐려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의 편지는 어쩐지 길어졌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읽었다.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커튼이 흔들렸고 그 바람 속에서 당신 향기가 났어요.
나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당신 그릇을 식탁 위에 놓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의 글씨는 삐뚤고 흔들렸지만 그 안엔 온기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서랍 안엔 이미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들은 한 사람을 잃은 이가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써내려간 긴 시간의 기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창문을 열었다. 눈이 그치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세상은 참 조용해요. 하지만 그 조용함 덕분에 당신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처럼 그리움은 멜로디가 되어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또 다른 시간이라는 걸. 그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덮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잘 자요. 내일 아침엔 또 당신 얘기로 하루를 시작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은 때로 아프고 때로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잊히지 않는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았나요? 그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진 않나요? 그날의 목소리는 그 잊힌 마음의 조각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기억, 그 모든 그날을 함께 기억할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목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날의 목소리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터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의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 속 그날을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